저희가 요새 워낙에 이 전세 사기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럼 내 보증금은 도대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사실 당연히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판결문을 받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가지고 낙찰을 시킨 다음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게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세 사기가 괜히 사기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잔뜩 걸려 있다거나, 체납된 세금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꽤나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못 받은 분들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또는 중개사 같은 분들을 전세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건데, 또 여기서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전세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민사 사건이 되는 거고, 이 전세 사기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임대인이 이 전세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럴 때 전세 사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임대인에게 한 1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10억짜리 건물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한 6억 정도가 있고, 거기에 선순위 보증금이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이 또 한 2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미 빚이 14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한테 추가로 보증금 2억을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사실 이미 14억의 빚이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2억을 추가로 받았으니까 나한테 2억을 받을 그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처럼 재산은 10억에 불과한데 대출이 이미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증금 채무를 받음으로 인해서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전세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사가 공범으로 가담하는 사건들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기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대인이나 중개사 같은 분들을 전세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되면 임대인이나 중개사 분들이 이제 실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흔히 아는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같은 데 가게 될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정말 그곳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든 주변의 지인이든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소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감옥에 가게 될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로 피해를 회복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정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이나 우선배제권을 갖추고 보증금 액수가 한 3억 이하여야 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네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좀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고소장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고소장을 첨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그 다음은 이제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 지원책들로 첫 번째로
번째로는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을 멈춰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은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춰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내가 낙찰을 받겠다, 그 집을 내가 사겠다 라는 식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고, 세 번째로는 나는 정말 이미 뭐 전세 사기도 당했고 빌라라면은 학을 뗀다, 빌라는 정말 사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 경우에는 LH의 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럼 LH가 그 집을 매수한 다음에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대로 공공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나 이 제도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피해를 줄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크게 세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문을 하나 받고 그걸로 경매를 통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한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고소를 통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는 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 경우에는 뭐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 어느 부동산에 뭐 가압류를 하는 게 좋겠다, 고소를 하셔야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